편안한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58개 카운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벤츄라, 샌버나디노를 포함한 47개 카운티의 미용실과 이발소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스테이트홈 행정명령을 한 단계 더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단 주 정부로부터 행정명령 완화 승인을 받은 카운티들만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선 지역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 확진자 수 감소 등 보건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해 미용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카운티는 58곳 가운데 47곳,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용실 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업의 가게한 쇼핑과 교회 대면 예배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어제 가게한 쇼핑과 종교시설의 오픈을 허가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보건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건물 수용 인원의 25%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체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지역 내 각 도시마다 각기 다른 완화 시점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한인회가 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과 유학생, 서류 미비자, 탈북민 등이 대상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 6월 6일 마감인 구호기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서류 미비자와 탈북자, 저소득층 노인과 유학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은 LA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한인회 제공 구호기금 신청서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이나 영사관 ID 사본, 본인 이름의 거주 주소가 표기된 고지서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한 뱅크 스테이먼트 3개월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증명하는 SSI나 EBT 수의 편지 등 자료 1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구호기금은 LA에서도 목회활동을 했고 지금은 한국 잠실교회 담임 목사인 리명천 목사와 한국교회 7곳에서 제공한 $50,000, 여기에 LA 지역 나성 영락교회에서 추가로 $50,000를 지원해 총 $100,000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최종 200가정을 선정해 각 가정에 $500를 현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구호 지원 신청 제외 대상은 1차 구호 성금에서 선정된 한인과 한 가정에서 2개 이상 구호기금을 신청 접수한 가정은 자동 탈락됩니다. LA 한인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구호기금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심사는 6월 8일부터 17일 사이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자는 한인회가 연락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박 신임 총영사는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외교 강화와 주요 현안들의 동포사회 역량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입국한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언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첫 대면한 박 총영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발생하는 자가격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을 건의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교 부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문화예술계 교류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K-팝에
K팝이라든지 K시네마, K드라마, K푸드에서 이제 앞으로 K방역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LA가 전 세계적인 문화의 예술 중심지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그런 활동들을 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교육계 출신 총영사인 만큼 한인 2세들에 대한 뿌리교육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뒤 한글 학교 교육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더 많은 우리 동포 자녀 2, 3세 자녀들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첫 번째 언론 간담회에서 박 총영사는 재임 기간 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순회 영사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지역 교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외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다저스 구장에 미 전역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문을 연 다저 스타디움 내 코로나19 진료소는 하루에 6천여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곳으로 기존 진료소 최대 수용 능력의 3배가 넘는 LA 카운티 내 최대 규모의 검사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현재 LA시에는 모두 10개, 카운티로 확대하면 36곳의 진료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진료소 오픈으로 LA 카운티의 일일 검사 수용 능력은 하루 15,000여 명에서 2만 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검사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약한 LA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들은 인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검사 절차와 관련 지침 설명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원 의료진들과 경찰, 소방관들을 위한 한인사회 응원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플러싱 109 경찰서와 플러싱 병원에 한식 도시락 140여 개와 마스크 1,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도시락 메뉴는 갈비, 잡채, 전, 김치 등 한식을 알 수 있는 대표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성분도 고려해 건강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경찰 관계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도시락 전달식은 평소 한식 알리기에 앞장서온 회원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매년 8에서 10가지 행사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식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식재 공동구매 사업은 가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퀸스 한인 밀집 지역을 위해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관계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지난 주말 해변과 공원들에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최근 검사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지나갔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 대응책은 오직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정작 개개인이 감염됐을 경우 그 위험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